태국 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방콕 포스트가 보도한 수치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도 6.7%나 줄어든 수치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며 레스토랑, 호텔, 교통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무엇이 태국 관광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환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바트화는 지난 몇 년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주요 관광객 송출국인 유럽, 미국, 영국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양 관광객들은 태국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여행 커뮤니티와 SNS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반응이 바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향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면 결국 발길은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은 단순히 환율 문제만은 아닙니다. 태국 내 인플레이션도 한몫했죠. 방콕의 중급 호텔 평균 숙박비는 현재 80에서 100달러 수준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0에서 40%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식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에 10에서 15달러가 기본이고 조금만 제대로 된 곳에 가면 20에서 30달러는 쉽게 넘어갑니다. 맥주 한 잔에 3에서 5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격은 일주일 정도 짧은 여행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체류자들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 커뮤니티에서 태국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한때 디지털 노마드들의 메카였습니다. 저렴한 생활비에 빠른 인터넷 속도,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갖춰져 있었죠. 하지만 최근 치앙마이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로 북적이던 카페들이 한산해졌다고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회원 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외국인 고객은 줄어들면서 현지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앙마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죠. 가격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비스 품질과 관광객 대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 택시 바가지 요금은 오래된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터기 사용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정 요금을 제시하는 택시 기사들이 많습니다. 여행의 첫인상이 이렇게 시작되면 나머지 여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중 가격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립공원이나 유명 사원에서 외국인에게 현지인보다 10배 이상 높은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정도의 차등 가격은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태국의 경우 그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지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푸켓의 사례는 태국 관광 산업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때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었던 푸켓은 이제 고급 리조트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저렴한 숙소를 찾기 어려워졌고 해변가 식당들의 가격은 몇 년 사이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현지인들조차 푸켓은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관광지가 현지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파타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변 휴양을 즐길 수 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과도한 상업화와 높은 물가로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해변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가격만 올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서비스 품질 저하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방콕의 많은 호텔들이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바쁘거나 무관심해 보입니다. 물론 모든 곳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소의 나라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거래적이고 사무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태국 관광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 이벤트, 계절별 축제 등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죠. 중동, 유럽,
아메리카 등 장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타겟하고 있습니다. 고급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하지만 화려한 이벤트나 마케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태국 정부는 고급 관광객 중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낭 여행자들보다 돈을 많이 쓰는 부유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고급 관광객들의 눈높이는 훨씬 높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몰디브, 발리, 심지어 유럽의 리조트도 선택지에 들어갑니다. 태국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푸켓의 풀빌라가 하루에 300에서 500달러 수준입니다. 발리에서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풀빌라를 200에서 400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은 비슷하거나 발리가 더 낫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국을 선택해야 할까요? 독특한 문화 경험, 발리도 충분히 독특합니다. 음식, 발리, 음식도 훌륭합니다. 해변, 발리 해변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국의 진짜 경쟁력은 중급 시장에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 배낭 여행자부터 중산층 가족 여행객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성, 이것이 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포지션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비싸서 배낭 여행자들이 떠나고 있고, 그렇다고 고급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관광산업 전문가들도 이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성장률이 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5년 안에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지역 전체의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육로로 국경을 넘는 배낭 여행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아무리 매력적인 목적지라도 관광객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SNS 시대에 평판 관리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경험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순식간에 전파됩니다. 레딧,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태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택시 바가지, 높은 물가,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이 축적되고 있죠.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은 최고의 마케팅이 됩니다.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경험을 공유하면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하지만 지금 태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담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여행자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평판은 결정적입니다. 그들은 여행지를 결정하기 전에 유튜브로 브이로그를 보고 레딧에서 실제 여행자들의 조언을 구하며 인스타그램에서 최신 트렌드를 확인합니다. 전통적인 관광 마케팅은 이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짜 경험담, 진단 사진, 진짜 리뷰가 중요합니다. 비자 정책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국은 최근 몇몇 국가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특정 비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 비자 정책은 경쟁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태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항, 도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의료 관광 인프라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태국이 가진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 우위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음식의 세계적 명성도 여전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팟타이, 똠얌꿍, 그린커리 등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방콕은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된 길거리 음식점들이 있는 독특한 도시이죠.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격 대비 가치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택시 사기와 바가지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관광객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나라에 대한 첫인상이 망가집니다. 그랩 같은 차량 호출 앱을 더 활성화하고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엄격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격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0배 이상의 요금을 받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광지 식당이나 상점에서 외국인에게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가격 정책이 신뢰를 만듭니다. 서비스 교육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호텔 직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바가지를 씌워서 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평판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재방문 고객이 신규 고객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광 성수기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관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업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급 관광객만 타겟으로 삼지 말고 배낭 여행자부터 중산층, 부유층까지 모든 계층의 여행자를 포용해야 합니다. 각자의 예산에 맞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성급 호텔도 필요하고 $10짜리 게스트하우스도 필요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도 있어야 하고 $1짜리 길거리 음식도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정책 개선도 시급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를 만들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장기간 머물면서 꾸준히 돈을 쓰는 중요한 고객층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안정적인 인터넷, 합리적인 생활비가 갖춰진다면 태국은 다시 디지털 노마드들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광객만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쇼가 아니라 진짜 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지인들이 즐기는 시장, 식당, 축제에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평판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부정적 리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관광청 차원에서 여행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경험을 한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관광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해변 청결, 산호초 보호, 야생동물 보호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여행자들에게 이는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지역 경제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형 리조트와 체인점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소상공인들도 관광 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관광입니다. 태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여전히 강하고 인프라가 우수하며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여행자들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실수에서 배우고 태국이 놓친 기회를 잡으려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도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습니다. K-팝, K-드라마의 인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죠.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의 사례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관광지도 몇 년 만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명동, 동대문 같은 주요 관광지의 바가지 요금, 택시 기사들의 불친절, 외국인 대상 가격 차별 등이 온라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숙박비와 식비도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일본과 비교해도 비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재방문율이 문제입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은 많지만 다시 찾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K컬처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 번은 오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져서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 산업의 위험 신호입니다. 서울의 숙박비를 보면 중급 호텔이 하룻밤에 100에서 150달러 수준입니다. 도쿄나 오사카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음식, 대중교통, 관광지 입장료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비스 품질이 일관되게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숙박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식당의 외국인 대응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어 메뉴가 없는 곳이 많고 직원들이 외국어 소통을 어려워합니다. 물론 모든 식당이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관광지라면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은 갖춰야 합니다. 일본은 이 부분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림 메뉴, 음식 모형, 태블릿 주문 시스템 등으로 언어 장벽을 낮췄죠. 대중교통은 한국의 강점입니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목적지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줍니다. 한국 관광산업이 태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관광객들은 일본을 선택할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친절하고 정직한 서비스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영어 안내, 다국어 지원, 결제 편의성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한두 건의 나쁜 경험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 국가 이미지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K컬처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한류는 강력한 자산이지만 유행은 변합니다. 한류 붐이 지나간 후에도 한국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 자연, 음식, 현대 문화 등 다양한 매력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지방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울과 부산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면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경주, 전주, 강릉 등 지방 도시들의 매력을 알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방문 고객을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처음 방문자와 재방문자의 니즈는 다릅니다. 재방문자들은 주요 관광지를 이미 봤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합니다. 현지인들이 즐기는 장소, 숨겨진 명소,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합니다. 계절별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봄 벚꽃, 가을 단풍 시즌에 관광객이 집중되면 가격이 폭등하고 혼잡도가 높아집니다. 겨울 스키, 여름 해변, 사계절 도시 관광 등 연중 내내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 문제, 환경 훼손 등은 결국 관광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적정 수준의 관광객 수를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관광객과 업주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합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단기 수익을 위해 관광객을 속이거나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결국 산업 전체를 망칩니다.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관광산업에서 명성과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행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진심 어린 환대를 제공해야만 지속 가능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7% 감소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여행자들이 내린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발로 투표했습니다. 태국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함으로써 말이죠. 태국이 다시 동남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변해야 합니다.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관광객을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진짜 손님으로 대우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며 진심 어린 환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은 태국 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여행자들이 태국 대신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 그곳이 그들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과 추천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컬처의 인기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계속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들이 10년 후 한국 관광산업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신뢰의 산업입니다.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그것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국은 지금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태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명성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행자들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